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최재붕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의 변화를 사실 좀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을 잘 담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봄으로써 앞으로 미래 사회, 가까운 미래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3월, 4월 그 온라인 강의 때 조금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고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꼭 노트에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그 직업을 결정할 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한 장 나와 있는 이 PPT,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PPT인데요. 이 PPT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나왔었던 PPT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이 인터넷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보여지고 이렇게 데이터화된 것들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능화 혁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지구공학, 우주기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분야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체, 특히 바이오에는 요즘에 코로나19처럼 생명공학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와 헬스케어라고 해서 우리의 이 신체의 활동과 어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당연히 중요하죠.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태양 에너지, 풍력, 또 이런 거 보면도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공학, 우주기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 2016년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다고 과거에 이야기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통신사들에서 매일 광고하는 뭐 5G 기술, 뭐 초시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 장비들이 등장하고 이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컴퓨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단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그 서비스가 누려지는 과정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정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3차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1차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1차와 2차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개략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일어났다. 18세기라고 하는 정확한 연대는 175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50년대라고 할게요. 1750년도부터 약 1840년대까지 약 90년 정도였고요. 19세기, 20세기 초라고 했는데 이 1840년 끝나는 뭐 딱 1840년까지 산업혁명이 끝났다. 1841년에 산업혁명 2차가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요. 약 100년 정도 흘러난 약 1850년도 정도에 다시 어떤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하고 그 발명품의 영향으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발명품이 등장하는 시기를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이 1750년대에 이때 등장을 했어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으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는 수공업,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직접 기계를 돌리거나 혹은 자연의 힘,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기계를 돌리는 그런 수공업 시대에서 사람이 아닌 증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이 출현하고 거기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가 되는 기계화 시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기기관, 여기 보이는 증기기관 차가 있죠. 증기기관이라고 하신 등장을 했는데 증기기관에 의해서 바로 사회 전반에 아주 많은 영향들, 증기기관과 연결된 다른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산업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바로 1850년대 여기 전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드디어 지금 발전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발전기. 기존에는 증기기관, 증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기, 전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터, 전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증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는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에서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에 들어가서 음악을 바로바로 듣지만 여러분 이전의 시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시대 같은 경우는 MP3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계 혹은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테이프에 음악을 다 녹음해가지고 듣거나 혹은 CD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CD라고 하면서 음악을 구워가지고 듣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뭐 CD 플레이어, MP3,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걸 내면 라디오가 있어야 되고 뭐 MP3 기계가 있어야 되고 CD 플레이어라는 기계가 있었었죠. 이런 다양한 기계들이 이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으로 흡수가 되니까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줄어들고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된 뭐 멜론이라든지 벅스뮤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 업체들이 성장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에도 마찬가지고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니까 그 기술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술들은 성장하지만 그 기술들 이전에 그 기술을 대체했었던 것들은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경향들을 말해요. 그것은 결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세기 중엽에 일어납니다. 증기기관의 기계화 혁명이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꼭 선생님 생각에서는 꼭 암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화 시대로 변화. 그럼 기존엔 기계가 없었냐? 아니요. 기존에도 기계가 있었습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힘을 덜어주는 모든 것을 말하면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집에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기계일까요? 아닐까요? 기계죠. 선풍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양팔로 힘차게 뭐라 할까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더위를 식혀줘야 될 텐데 선풍기가 있으니까 전기에 의해서 돌아감으로써 나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덜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로 요 시기의 대표적인 기계들이 바로 방직기나 방적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레 혹은 배틀로얄 이런 게임 말고요. 물레 죄송합니다. 종이 쳤어요. 자, 물레와 배틀 같은 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해 하는 양입니다. 이런 양에서 우리가 모라고 하는 양의 털로부터 옷감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옷감을 뽑아내서 실을 만드는 기계가 바로 방직기입니다. 방직기. 이런 기계들이 있었어요. 사실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그냥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큰 힘을 안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들이었어요. 근데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더 이상 사람이나
자연, 풍차, 물레방아와 같은 자연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증기기관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증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죠. 물을 끓여내면 이 증기라는 것이 붕붕 떠서 여러분 그 보일러에 보일러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끓이면 물을 끓이다 보면 그 물들이 한참 끓다 보면 이제 점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의 입구를 좁게 만들면 나오는 증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씩씩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집에서 밥을 지을 때 그 압력밥솥에서의 그 증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증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증기가 이제 운동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 실린더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밸브들을 판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증기가 가득 차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어서 풍선을 팽창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증기를 집어넣어서 이곳에 있는 여기 판, 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판을 밀어내면 이와 연결된 기계 요소들, 이런 막대와 여기 있는 나사와 이런 것들의 축, 이런 것들이 다 기계 요소라고 하는데요. 기계를 이루고 있는 것 부분을 기계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증기의 힘에 의해서 증기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서로 운동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런 원리입니다. 밑에서 증기가 들어가게 되면 증기가 밀어냈다가 이 공간에서 밀어내고 증기가 밀어낸 힘을 또 식혀가지고 물로 빼버리고 다시 증기가 들어가고 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서 상하 운동, 좌우로 반복하는 이 운동이 이런 특별한 기계 장치에 의해서 회전하는 운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점점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상하 운동으로 바뀌고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회전 운동하는 것을 다시 연결해서 멀리 있는 것도 다시 회전 운동 시킬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 그 자전거처럼 이런 벨트나 이런 걸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기계의 형태와 모양이 매우 더 거대해지고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 정도 크기라면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톱니들이 있습니다. 톱니바퀴와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가 등장하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기존에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예전에는 가정에서 물레와 배틀, 방직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을 뽑아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계들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바로 그 뒤에 있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것도 다양한 기계들, 다양한 기계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더 빠르게 공장에서 이제는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2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 때는 반자동화 공장이란 말은 기존에는 사람 대신에 이제 기계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계들이 등장하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모든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기계가 그 작업을 대신하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공장은 아니지만 점점 자동화 형태를 갖춰가는 공장의 모습이 갖춰되었고요. 제품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생산하던 형태에서 기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제품의 질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제품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기존에 사람이 하나하나 만드는 수공업 시대에 비해서 제품의 질이 균등하고 내가 이 제품을 예전에는 과거에는 김씨 아저씨한테 샀거나 박씨 아저씨한테 샀었는데 그 아저씨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좋았고 어떤 제품은 좀 뽁뽁이 운이 없다고 하죠. 그거 별로 안 좋은데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들은 똑같은 굉장히 어떤 비슷한 수준의 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이 힘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증기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본 것처럼 뭐 증기기관 차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계들이 발전하게 되고 이 특히 제철, 철강 산업 이 기계들은 대부분 다 철로 만들었어요. 단단한 철. 그래서 더 철, 더 좋은 철, 더 깨끗한 철, 더 튼튼한 철 그런 철을 만들기 위한 철강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철강 산업 플러스 다양한 형태의 비철 금속들,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알루미늄, 구리 이와 같은 기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특히 석탄 이 증기기관을 돌리려면은 물을 끓여야 되는데 기존에 물을 끓이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이 주목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산, 광부 이런 광산 개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석탄을 캐서 캔 에너지원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나 철강, 석탄 등 증기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여러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온 것은 기계가 점점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 사람보다는 점점 기계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 때는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급진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유인즉슨 농촌보다는 도시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또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통치받던 어떤 시대가 아니라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난 농촌보다는 이제 도시 가서 한번 살아볼까? 도시에 공장이 있다는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해요.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도시의 인구가 팽창하게 되고요. 팽창하는 인구, 그러니까 사실 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공장주, 지금 말하면 CEO겠죠. 공장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노동력인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쉽게 값싸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쌤이 이미지를 못 넣었는데 철광석을 캐는 이 좁은 석탄 굴에서 어린아이들이 강제로 노동한다든지 죄송합니다. 강제 노동이 아니라 정말 불합리한 조건으로 노동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고 그 일자리를 바로 다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해서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증가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낮아지고 왜냐하면 공장주는 더 값싸게 사람들을 많이 부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바로 요 1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노동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보면은 영국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 개발되었던 증기기관을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바로 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선생님이 지금 종이 쳐서 또 끊었는데요. 증기기관에 의해서 사회 전반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보면은 제품의 질이 올라갔고요. 제품의 질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좀 더 질 좋은 옷으로 이렇게 입는 시대가 되었고 제품의 질이 좀 더 높아지면서 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지겠죠.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즉 이 1750년대부터 해서는 이 경제라고 하는 어떤 기틀도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뭐지 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삶이 정리하면은 증기기관에 의해서 기계와 혁명이 일어났다.
꼭 노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수공업 시대, 기존에 증기기간 이전에는 그 수공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시대였는데 이런 것들이 증기기관으로 대체되었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기존의 기계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던 기계가 있었지만 그 기계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공장에서와 같이 이렇게 공장의 모습처럼 이런 형태의 공장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큰 변화들은 선생님이 크게 이야기한 겁니다. 크게 큰 이야기들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혁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자 이건 다음 시간의 내용이고 노트에다가 오늘은 1차 산업혁명 이후 구체적인 사회 변화 사례를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지금 그 쓰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 1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지?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땠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쉬운 예로 뭐 운동화라고 하는 어떤 제품을 예로 든다면 혹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어떤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 이 시대도 있었을 거야. 1700년 요 시대도 있었을 거야. 뭐 옷이라고 해볼까? 이런 제품들을 한번 예를 들어 상관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직접 한번 예를 들어봐서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데 2차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노트에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혁명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산업 전반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양한 뭐 이제 인터넷 기업도 발전하기 시작하고 어플을 개발하는 기업도 발전하고 통신을 개발하는 개발도 발전하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 전반에 뭐 광고도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간 바탕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줄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 기회가 성공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숙제가 이 과제가 비록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안목을 길러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차 산업혁명 이후 이전과 이후에 2차 아닙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